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3% 하락 마감, 코스닥도 0.75%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양시장 뭐 업종별로만 봐도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다고 할 만큼, 뭐 단순히 어떤, 지수의 하락을 넘어서는 최근에 사실은 그렇게 뭐 장세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특히나 장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수까지 이렇게 뭐 0.5% 이상 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더더욱 조금 이렇게 개별 종목들에는 충격이 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됐건 시장은 지금 뭐 그냥 물론 숫자 자체로만 보면 뭐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그냥 뭐 박스권 장세 정도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뭐 박스권 장세의 느낌이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이라는 게 지수의 위치가 중요하죠. 어떤 위치에서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양시장은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른 고가권에서 박스권형 형태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위도 아래도 그러니까 위 아래도 꽉 막힌 상황이긴 하지만 지수가 고가권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느낄 때는 위로 갈 수 있는 어떤 여력 공간보다 혹시라도 조정이 나올 때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는 어떤 공포감이 기본적으로 심리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뭔가 체감은 하락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속하죠. 한 그래도 작년 여름 정도인가요? 한 요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힘을 고스란히 우리의 계좌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뭐 20년 말까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때까지가 가장 좋았고 그래도 요때까지는 할만했는데 21년 들어서면서는 요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다, 녹록치 않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제 가장 큰 이제 이슈는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방송 중에는 삼성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중이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뭐 크게 저도 뭐 큰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 중에도 특히나 삼전은 더 아마 별 게 없을 거고요. 뭐 가석방 된다고 해서 뭐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역대 뭐 어떤 그룹의 뭐 총수건 오너들이 뭐 사면이건 가석방 된다고 해서 뭐 오르는 경우는 뭐 거의 좀 없었어요. 단발적으로 그냥 개인들만 잠시 이렇게 기대감으로 매수세 들어오다가 오히려 이런 오늘같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그리고 재밌는 통계는 과거에 어떤 대기업 오너들이 이제 구석이 되어 있는 동안에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좋았다라는 재미난 통계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당연히 큰 이슈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렇게 뭐 비중 있게 다뤄드리지 않았다가 가석방이 됐다라는 뉴스 나오고 그냥 밤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어, 이제 삼성에서 예전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오스틴 공장에 큰 규모의 어떤 투자를 약속하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땡큐를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혹시 이제 이 부분이 뭐 이제 큰 결정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너의 부재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고 만약에 큰 어떤 뭐 오스틴 공장 투자든 뭐든 좀 투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혹시 요거는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커뮤니티 이제 게시판에다가 좀 남겨드렸어요. 근데 뭐 여기다가도 단발성 이슈로 끝날지 지속적으로 흐름을 가져갈지는 이제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체크하는 정도로 분위기가
결국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딱 아침에 개장하면서 삼성 관련주들 비롯해가지고 뭐 오스팅 뭐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딱 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적어 드렸던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 뭐 전혀 분위기가 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분위기를 완전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좀 쏠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돌입 소식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확 쏠렸고요. 거기다가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의 모더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뭐 이재용 부회장 뭐 이제 가석방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그러니까 얘는 뭐 이제 좀 애매하죠. 가석방 재료 플러스 모더나 폭등에 대한 모멘텀 이제 재료가 좀 엮이면서 그래도 좀 무거운 종목인데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제가 한번 스윙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요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방송이 기억이 납니다. 스윙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요날 제가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요 정도 오르는 것도 상당히 큰 수익이죠. 아무튼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많이 쏠렸고요. 오늘은 뭐 거의 그냥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날이었다. 시총이 17조짜리인데요.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다가 이제 좀 풀리면서 막판에 이제 들어가진 못하고 마무리가 좀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SK 케미칼도 좀 많이 올랐고, 물론 우선주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뭐 장중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 종목들도 좀 많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요쪽으로 이제 매기가 확 쏠려버리니까 어제 그리고 엊그제 시장의 스타주였던 카카오뱅크로 쏠렸던 이제 관심들이 전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좀 쏠리면서 카카오뱅크는 음봉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시장의 최대 어떻게 보면은 이날 대장주였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안 드렸다는 거는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물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가봐야 얼마 더 가지 못하고 또 지리하고 긴 어떤 그 기간 조정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어떤 시간으로 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한 3개월 혹은 길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바닥 다지고 돌아 나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뭐 매수 관점을 갖기에는 뭐 이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SK 바이오팜이죠. 얘처럼 저는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딱 이런 정도 모습으로 가지 않겠느냐 봤었어요. 얘보단 좀 약하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정도 뭐 좀 더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터치고 지루한 이제 어떤 가격과 기간 조정에, 프로 들어갈 거다. 근데 신규 상장주들도 보면 어찌됐건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랐던 만큼 그 다음에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깊고 길어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바이오 사이언스만 봐도 상장 때 그렇게 좀 뭐 많이 오른 게 없잖아요. 관심 자체가 바이오팜 때보다는 좀 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한 3에서 한 4개월 정도 바닥 다지고 상장 때 만들어냈던 고가를 넘어서니까 이렇게 이제 폭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카카오뱅크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그렇게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라는 것은 상장하고 하루 이틀 한 3일까지 이제 폭발적인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요. 이 이후로는
짜게 좀 식는 경우가 많고, 신규 상장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수급 논리에 의해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참고할 만한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상장 당시의 시장의 분위기나 여러 어떤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해관계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 반짝하거나 죽거나 혹은 뭐 죽었다가 끌어올리거나 땡겼다가 한참 이렇게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단타 매매 정도 외에는 접근하기가 저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게 신규 상장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선수들이 아니시면 조금 많이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눌림이 좀 충분히 나오면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 무거운 애가 앞산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상한가를 때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설프게 조금 음봉 하나 나왔다고 들이댔다가는, 요즘 장의 특징이 또 눌릴 때 많이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힘이 그러니까 장이 강할 때는 급등했던 종목이 뭐 이런 정도 눌림에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요. 근데 장이 조금 이제 약하다고 느껴질 때 항상 이런 뭐 최근에 한국 BNC라는 종목도 그렇고 SMCNC도 그렇고 이런 식의 패턴이 좀 많이 연출이 됩니다. 뭐 장이 강할 때는 예를 들어 요런 구간에서 요렇게 반등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장이 약할 때는 항상 한 템포에서 뭐 많게는 두 템포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물론 시장에 어마어마한 주도주였고 하긴 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좀 이렇게 눌림을 좀 깊게 주면 매수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네는 저도 오늘 매수를 고민하다가 장도 안 좋고 하니까 종가 베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조금, 밀어놨었는데 명확하게 기준선 맞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얘는 참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저희 리딩방에다가 이제 채팅창에다가, 이게 시장가 매수 글까지 썼다가, 지워버렸거든요. 이따가 정가 보고 사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워버렸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왔고, 얘도 뭐 끼가 정말 좋고요. 재료도 뭐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은 한번 매수에 관점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SMCNC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요 상황일 때 제가 요 정도 안에 주가가 들어오면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도 감소하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시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다음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요, 지금 명실상부 시장의 주도 섹터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꺾인다라는 뭐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눌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공략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 뭐 에코프로도 좋았고, 단연 강했던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도 좋았고,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항상 제가 원픽으로 좀 꼽았던 종목이죠. 반면에 지금 반도체 쪽은 좀 애매해졌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이제 이때 조금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다가 다시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가려고 해도요, 뭐 가석방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삼전이 여기서 이렇게 가긴 좀 무리가 있죠. 워낙 무거운 애고, 이 무거운 애를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바로 올릴 만한 호재가 지금 뭐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요런 어떤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 쪽은 2차 전지에 비하면 조금 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가 원픽 섹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뭐 부품주 정도 순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IT 반도체 쪽에서는 저도 뭐 여전히 아직도 한미 반도체랑 뭐 하나 마이크론, DB하이텍 요런 정도 종목을 약간 이제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오래 쉬고 있습니다. 네, 얘네도 쉴 만큼 쉬었으면 이제 또 어느 순간에는 아마 순환매가 돌 건데, 최근에 보고 있던 애들 중에 명신산업, 얘가 예전에 테스갈라 관련주로도 좀 움직임이 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차트가 상당히 좀 좋아요. 이때 한번 신규 상장주로 화끈하게 한번 땡겨 놓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죠.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고 좀 많이 땡겨 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어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시세를 내기까지 땡긴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얘도 보면은 지금 8개월째, 8개월 정도 조정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배열 다시 좀 만들어 놓고 뭔가 좀 꿈틀꿈틀, 차트가 상당히 좀 이쁘죠. 시간에도 한 2% 올랐네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명신산업이 차트가 꽤 이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좀 찍어드렸던 종목 중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그냥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이렇게 양봉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기술 투자랑 뭐 비덴트랑 위지트랑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우리기술 투자를 어찌됐건 방송을 보시거나 아까 여기 그 게시판도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종목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따로 뭐 얘를 강추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제 우리기술 투자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고가가 13% 나왔네요.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준 것 같고, 얘는 뭐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또 뭐 5천만 원 돌파하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흐름 이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6천만 원 또 막 예를 들어 비트코인 찍으러 가면 이런 식으로 반등 추가 흐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한번 이제는 먹을 구간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며칠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 흐름을 보고 비트코인 시세 보면서 짧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이제는 어떤 그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폭발적인 뜨거운 그런 재료를 가져다 주긴 힘들어요. 말도 안 되게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시세가 다시 전고점 향해 가지고 막 폭등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으로서 좀 그렇게 간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아요? 좋게 봐봐야 뭐 4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반등했다가 또 조정 좀 받았다가 뭐 5천 뚫고 뭐 5,500, 6천 정도 또 한번 시도하러 가면은 또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세 보면서 이런 애들은 단타로 짧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관련주들 아마 2,000명이 넘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세, 2,000명 아무튼 을 넘기거나 넘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아마 코로나 관련주들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어제 1,500 몇 명 나왔나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이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확진자가 좀 이제 주말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또 뭐 수요일, 목요일 이때부터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확진자가 많이 안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재까지 상황만 봐도 어제보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뉴스나 예측하는 것도 보니까 아마 이번 주, 이 기세로 간다면, 꺾이지 않는다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으로 2,000명을 한번 넘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든 뭐 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보시면 장중에 살짝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오늘 뭐 시즌은 뭐 그냥 살짝 양봉 정도. 진다키트 쪽에서는 봐야 될 게 제가 휴마시스랑 뭐 PHC 정도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휴마시스도 여기서 가격대를 안 끼고 계속 지지하면서 횡보하고 있죠. 이러다가 한 번 정도 돌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막판에 재택 관련주인 ECS도 살짝 돌려놨고, 대형 포장 돌려놨고, 가장 큰 반등이 있었던 거는 GH 신소재고요. 얘도 제가 얘는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를 뚫어주는 흐름으로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요 흐름에서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접근을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요 상태까지만 봐도 이 어떤 고점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렴의 과정을 거쳐 가잖아요. 이러면서 9,000원 갖다 놓으면 뿅 하고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뭐 이제 재료가 발생이 됐어야 되는데 확진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템포 일단 좀 밀렸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 양봉 뽑아내면서 이 이제 저항 구간을 이제 일단은 넘겨놓으면서 끝났는데, 이제 종가 부근에 갭이 좀 많이 떴죠. 보통 이런 갭들은 이제 개인들이 종가 베팅 하려고 했던 개인들이 막 오르니까 따라 붙으면서 발생되는 갭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시간에서 거의 한 7, 80% 이상은 이거 만들어 놓은 갭 다시 시간에 하락하면서 떨궈 놓고 갑니다. 그래서 뭐 시간에서 한 2% 정도 일단은 밀렸고요. 내일 저도 오전에 이제 개파락했다가 바로 이렇게 채워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부진하면 아마 저는 그냥 정리를 좀 해버리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모든 판단은 오늘 이제 나올 확진자 최종 스코어, 그리고 내일 또 어떻게 확진자 추이가 이어지는지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재료니까요.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오늘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 그래서 바닥에서 양봉을 거의 다 뭐 휴마시스, ECS, GH 신소재 이런 애들 다 어느 정도 모양은 만들어 놨다. 여기서 언제 싸도 이상하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관심 종목으로 좀 옮겨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쪽은 일단은 저도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맥스트랑 일단 뭐 이노뎁 요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노뎁이 오늘 장중에 조정이 나왔다가요 낙폭 다 회복하고 땡기더니 이제 시간에까지 한 4% 올랐어요. 그래서 내일 뭐 이제 갭만 뜨고 이렇게 죽는 모습 나오는지 양봉을 하나 뽑아내는지에 따라서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훈풍이 조금 부는지, 아니면 그냥 갭만 뛰었다가 죽으면서 약간 이제 점점 식어가는 흐름이 되는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열풍이 불면서 막 상승할 때는 메타버스에 대한 좋은 얘기들만 나오다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항상
같은 패턴이거든요. 이제 거품 내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뉴스 보니까 메타버스 뭐 매출이 나오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고 약간 이제 뭐 거품 아니냐 요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또 나오는 거 보니 약간 이제 메타버스도 끝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 준비 정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내일 이노 대비 갭 띄우고 좀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주는 모습이 나올지 중요할 것 같고요. 맥스트도 지금 이날 상한가 뽑아내고 이날 1일차의 거래량 조금 터지고 4일 동안 거래가 급감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장이 좋으면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모습이 맞는데 장이 확실히 이렇게 오를 때만 화끈하게 오르고 조정 구간에서는 좋은 장일 때보다 반등이 없이 밀리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게 맥스트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5일선 반등도 없이 11선까지 일단 밀어놨어요. 그래서 내일 이런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맥스트랑 이노뎁이랑 같이 양봉을 뽑아주면 메타버스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예를 들어 갭 띄우고 반등 없이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메타버스 힘들어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정치 테마주들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아까 시간에 보니까 한국선제가 이 진짜 뜬금포더라고요. 홍준표가 갑자기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지금 한국선제가 시간의 상한가를 좀 들어가 있고요. 네, 어제 했던 정치 테마주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드렸던 정치 테마주 관련 얘기는 뭐였냐면, 간략하게만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군림하다가 지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갔죠.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또 한동안은 이제 조정 기간을 좀 거칠 거고 또 뭔가 좀 이슈가 발생이 되어져야 다시 시장에서 주도 테마 역할을 하면서 이제 상승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들을 들썩일 수 있는 재료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어찌됐건 이제 뭐 여당 쪽에서는 뭐 너무 이제 명확하게 이재명, 이낙연이라는 이제 두 후보가 있지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사실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아주 한 달인가 두 달 전인가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한참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야권의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를 때였고 워낙 윤석열 테마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언지는 드렸어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이런 어떤 항상 새로운 후보가 나타날 때에 항상 반복되는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급등을 했다가 뭐 대선 출마하고 검증 과정 거치면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다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펼치면서 뭐 말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기대만큼 대중의 기대치와 좀 다르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을 항상 거쳐왔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이제 출연을 했고요. 어찌됐건 강한 어떤 야권 후보로서 기대를 받으면서 테마주들이 형성은 되어졌지만 대선 레이스의 끝으로 갈수록 아마 야권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상황으로서 후보가 분리되면서 힘이 분산되면은 승리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후보를 단일화해야 될 거고요. 그 후보 단일화의 대상이 윤이나 최가 되기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요? 기억은 좀 안 나지만, 아무튼 야권 쪽에서 후보를 이제, 한 후보를 밀어주는 형태로 좀 가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고, 그때 이제, 야당에서 밀어주는 후보가 딱 정해지면
야당의 뭐 A라는 인물, 뭐 이낙연, 이재명 요렇게 3파전에다가 뭐 곁다리로 뭐 혹시 뭐 누구 하나 껴가지고 뭐 유승민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한 3, 4파전 정도로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대선 레이스 좀 또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불이 붙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우리가 이제 뭐 기존 원로 정치인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홍준표도 웃어 넘길 만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어떤 후보가 야당의 제1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뉴스 보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유니드라는 종목인데, 이제 2분기 실적이 75% 상승했다는 뉴스 가지고 상한가 나왔다가, 일단은 지금 이제 눌림 구간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 개념으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접근을 할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며칠 횡보를 하게 되면 이제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21선 눌림목이 발생하면 여기서 매수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쌍바닥 개념으로 반등이 나올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일단 1차로 좀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뭐 종가 베팅해서 오늘 오전에 빠르게 일단 수익을 일단 내고 나왔는데 일단 반등 때 수익을 한번 낸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진다면 21선 눌림목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지면 뭐 한번 재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목, 그러니까 눌림목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요. 물론 이제 재료는 좀 약합니다. 재료는 좀 약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저희 리딩반에서 얘가 아니었는데 일성건설이죠. 이 자리랑 좀 흡사한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저희 리딩방이 요날 사가지고, 요날, 한 18% 급등 나와가지고, 요날 이제 팔고 나왔었는데, 유니드 얘도 약간 지금 일성건설의 이 자리랑 비슷할 수 있겠다. 다만, 일성건설에 비해서 재료는 좀 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만약에 뭐 이 정도 잡고 내가 매수했을 때 너무 이제 높게 보기보다는 눌림목 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뭐 적당히 먹고 나오는 정도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 종목을 한번 이제 드려보고요. 이제 최근에 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7월 들어서부터 드는 고민인데, 제가 방송이 말이 좀 잘 되고, 술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찍는 종목마다 오르던 때가 있잖아요. 뭐 진짜 잘 나갈 때는 뭐 한 3일 연속인가 그 다음날 찍는 애들이 막 상한가 가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였더라? 한 5, 6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말이 좀 잘 안 되고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7월 들어서면서 이제 8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한 뭐 테마도 좀 없고, 그러니까 뭐 그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고 그날그날 강력한 종목들은 탄생은 하는데 그런 애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이 이제 뭐 일봉상의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단기 수익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테마와 좋은 상한가 종목이 나와줘서 좋은 눌림목이 발생이 되고 이 눌림목에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뭔가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과 힘이 있는 종목들은 발생하는데 뭔가 좀 좋은 강력한 테마들이 두세 개 정도 딱 출현해가지고 2, 3일 혹은 3, 4일 간격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딱딱 돌면서 먹을 구간을 좀 쉽게 주는 그런 장세는 좀 아니고요.
테마도 막 제가 재미나게 신나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테마가 존재하지도 지금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송을 킬 때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테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테마는 매매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 들다 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제가 말하고 또 그렇게 기분 좋게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종목은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드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이 내가 아는 자리들, 뭐, 90% 확률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자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테마도 없고, 또 그런 종목도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방송의 내용이 그렇게 알차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